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시 돌아온 수박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만한 것들에 대해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기 위해 이런 자리를 마련했는데요. 일명 알아두면 쓸 때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신비한 헌혈의 세계! 두둥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서 뭘 이런 것까지 다라고 할 만한 것들을 다 이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혈액관리본부 SNS 채널을 통해서 많은 헌혈자분들께 궁금한 점들을 받아봤는데요. 무려 200개 이상의 질문이 접수가 됐습니다. 아니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나? 하는 것들을 좀 뽑아서 몇 가지 뽑아서 오늘 시원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기 위해 저희가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안전한 헌혈과 수혈을 책임지고 계시는 혈액관리본부 안전정책팀장님 장진성 팀장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혈액안전국 안전정책팀 장진성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팀장님 사실 네. 우리 유튜브 채널 출연하시는 게 처음은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네. 별빛이 내린다. 그때 참 팀장님 너무 멋있었는데 네. 뭐. 오늘도 기대 많이 한번 해보겠고요. 네. 아무쪼록 오늘 잘 네. 부탁드립니다. 저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첫 번째 질문. 헌혈이 체중 감량에 영향을 미칠까? 헌혈을 하면 어쨌든 몸에서 일정량의 혈액이 빠져나가는 거니까 몸무게에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헌혈이 정말로 체중 감량에 영향을 미치는지 저희가 확인해 봤습니다. 헌혈에 참여해 주실 세 분을 소개합니다. 객관적인 확인을 위해 몸무게와 체격이 상이한 헌혈자 세 분을 모셨습니다. 우선 헌혈에 참여하기 전에 몸무게를 측정해 보았습니다. 이제 헌혈을 하러 가보겠습니다. 오늘 세 분은 모두 전열 헌혈에 참여합니다. 과연 체중 감량이 됐을까요? 오! 몸무게가 늘었어요. 대박. 네, 예상했던 대로 일단 체중이 줄긴 줄었습니다. 네, 줄었어요. 팀장님 이렇게 저희가 헌혈을 네. 직접 해가지고 네. 확인을 해봤는데 체중이 좀 변화가 있기는 했어요. 네. 문제는 이제 올라가신 분도 있다는 게 헌혈이 체중 감량에 영향을 네. 미치는지 어떻게 보시나요, 팀장님? 늘어나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뭔가를 체중이- 드셨겠죠. 아, 그쵸. 뭔가를 드신 것 같고요. 아, 네네. 늘어날 수는 없죠. 헌혈을 아. 했기 때문에. 우리 몸이 네네. 보통 70%가 수분으로 이루어졌다고 표현을 하죠. 특히 혈액은 80%가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400ml 헌혈을 했다 그러면 순간적으로 400g 정도의 체중 소실이 있는 것은 맞지만 대부분 수분이기 때문에 수분 섭취를 통해서 며칠 만에 다 회복이 돼요. 네. 다만 20%에 해당하는 부분은 단백질이나 뭐 지방 성분 같은 약 80g 정도의 네네네. 단백 지방 성분이 있다고 유추해 볼 수 있는데 300칼로리, 400칼로리 정도에밖에 해당을 하지 않거든요. 네네. 이거는 한 끼 정도의 식사로도 충분히 회복될 수 그쵸. 있는 양이기 때문에 밥 한 금방 공기면. 회복이 됩니다. 네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네네네. 헌혈을 통해서 수혈이 필요한 사람한테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네. 이걸 통해서 체중 감소라든지 네네. 다이어트 효과를 기대하는 것은 기대하지 않는 게 좋아요. 그쵸. 네. 네. 그러니까 여러분 다이어트는 마음 접으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 질문. 네. 혈액형별로 혈액의 색이 다 다를까? 참 재밌는 질문을 주셨어요. 많은 게 궁금하신 것 같은데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 저희가 이걸 알아보기 위해서 여러분이 헌혈한 혈액이 모두 모이는 혈액원의 공급실로 가보았습니다. 함께 보시죠. 혈액형별로 혈액백 사진을 찍은 후 포토샵으로 혈액의 색을 비교해 봤습니다.
네, 팀장님 이렇게 혈액형별로 혈액색을 좀 비교를 해봤어요. 저희가 나름 전문적으로 네. 찍어서 이제 막 포토샵 이런 걸 비교를 좀 해봤는데 네. 딱히 혈액형별로 색이 네. 다르진 않더라고요. 그죠? 네. 혈액은 대부분이 이제 혈장 성분하고 적혈구 성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대부분의 그 부피를 차지하게 되는데 네. 특히 이제 적혈구 같은 경우에는 남성이냐 여성이냐 그리고 흡연자냐 비흡연자냐에 따라서 헤모글로빈 양이 차이가 나고요. 또 헤모글로빈 자체가 산소 포화도가 얼마냐에 따라서 밝게 보이기도 하고 어둡게 보이기도 해요. 그리고 또 혈장 같은 경우에는 그 헌혈자의 상태, 예를 네. 들어서 지방 성분을 많이 드셨다 그러면 다음날 되게 뿌옇게 탁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혈액형에 따라서 뭐 헤모글로빈이 더 많다든지 혈장이 더 탁하다든지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혈액형 때문에 뭐 혈액의 색깔이 결정된다 이런 거는 거의 영향이 없다고, 거의가 아니라 영향이 없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네. 앞서 실험한 2개의 질문 말고도 사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200개가 넘는 질문이 와가지고 저희가 이거를 안 짚고 넘어가면 여러분들이 너무 섭섭해 하실 것 같아가지고 좀 더 준비를 해봤습니다. 코로나19에 걸리면 헌혈을 할 수 없나요? 요즘 진짜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이에요. 네. 정부 정책에 따라서 코로나에 확진되면 네. 일주일 동안 격리를 하잖아요. 네. 사실 조금 더 세세하게 들어가면 입원을 하시거나 더 오래 격리 해제하시는 분도 있으셔요. 근데 대부분 일주일 동안 격리를 하시기 때문에 네. 7일이 지나면은 뭐 출근을 한다든지 학교에 간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렇게 격리 해제일로부터다가 10일, 그러니까 확진일로부터는 17일 뒤까지는 헌혈에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또 사실 이게 이제 그분의 건강을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뭐 네. 누구한테 감염시킬까봐도 보다도. 네,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제 혈액을 통해서 전염되는 혈액 매개 그 감염병이 아니에요. 그 호흡기를 그쵸. 통해서 감염되는 거기 때문에 네. 당연히 혈액을 통해서는 전파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쵸. 그렇지만 우리가 안전을 최고로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만에 하나 약간 여력을 두는 개념이 있고요. 사실 네. 더 중요한 거는 한쌤 얘기하신 대로 헌혈자분의 건강 회복하는 기간을 두기 위해서 그쵸. 그런 헌혈 금지 기간을 운영하고 있는 거죠. 아, 이런 질문을 또 주셨어요. 이거 궁금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헌혈할 때 체중과 연령에 제한이 왜 있는가에 네. 대해서 질문을 주셨어요. 네. 먼저 체중하고 관련해서는 우리가 헌혈을 하고 나면 사실 예측할 수 없게 무작위적으로 이렇게 어지러워서 쓰러지는 증상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이게 혈관 미주신경 반응이라고 하는데 네네. 이 혈관 미주신경 반응이 저체중자들한테 더 흔하게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헌혈 관련 증상, 네. 특히 이제 혈관 미주신경 반응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렇게 체중의 하한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쓰러지지 않기 위해서. 네. 그렇군요. 네. 그럼 연령도 뭐 그런 차원인가요? 네, 연령은 사실 이제 학생들의 경우에는 법적 의사결정권의 문제까지 연결이 되죠. 이제 그 부분들에 더해서 학생들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연령이 너무 낮으면 혈관 미주신경 반응이 잘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학생들의 경우에는 성장기이기 때문에 네. 철분을 더 보충하고 철분 소실을 예방해야 될 나이이기 때문에 네. 헌혈을 시작할 수 있는 나이를 너무 낮게 잡는 게 아니라 그 헌혈 그 연령 최소 기준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 연령 상한 기준도 가지고 있죠. 그쵸. 헌혈 관련해서 어떤 부작용이나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 예방을 위해서 연령 상한 기준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요것도 이제 제가 질문을 진짜 많이 봤어요. 이제 네. 아마 가장 수혈을 많이 받으시는 경험이 있는 분들이라서 그럴 것 같은데, 네. 임신이나 네. 출산의 경험이 있는 사람은, 네. 여성분들은 왜 혈소판 헌혈이 안 되나요? 네. 이런 질문이 정말 네. 많이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네. 아마도 내가 수혈을 많이 받아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나도 네. 헌혈을 해서 좀 나누고 싶은데 왜 안 네. 된다고 하는 거냐? 네. 이런 질문들을 하신 네. 것 같아요. 헌혈자분들께서 헌혈을 하시면 이제 혈액제제로 이 혈액을 혈액제제로 만들어서 이제 환자분들께 그 수혈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혈액제제가 환자분들 몸속에 들어가서 부작용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이제 수혈 부작용이라고 하는데 네. 여러 가지 수혈 부작용들 중에서도 급성 폐손상이라는 수혈 부작용이 있어요. 근데 이 급성 폐손상은
그 혈액하고 같이 따라 들어간 특정한 항체에 의해서 발생한다는 연구 네. 결과 보고가 있고 이 항체가 음. 임신이나 출산력이 있으신 분들한테서 더 잘 생겨요. 그래서 이 수혈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서 임신력이 있으시거나 그 출산력이 있으신 분들은 혈장이 많이 포함된, 즉 항체가 많이 포함돼서 들어갈 수 있는 이런 헌혈 종류는 금지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혈소판 성분 헌혈, 그다음에 네. 혈소판 혈장 성분 헌혈은 참여를 못 하시고 대신에 혈장량이 적은 전혈은 헌혈하실 수 있죠. 네. 네, 여기까지 정말 다양한 질문들을 저희가 받아보고 또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는데 여러분 좀 궁금한 점들이 시원하게 좀 해소가 되셨나요? 네, 헌혈에 대한 또 추가적인 궁금한 질문들이 있으시면은 네. 저희 영상 댓글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확인을 해가지고 다음 2탄에서 또 알려드릴 수도 있으니까 댓글 네. 많이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네. 2탄에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 팀장님 감사합니다. 안녕!